53% 차광망을 설치하고 광량 변화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외부 광량이 1000W, 10월 초, 4월 초였거든요, 작년에. 일단 1000W였는데 1중 비닐 밑에서는 823이 나오고요. 1중 비닐에 차광망을 씌운 데서는 430이 나와요. 이 43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700W에서 차광을 하게 되면은 4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내부 광량이 400 정도 나와요. 400, 350, 400. 그러면은 43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료 온실에서 차광망 6대4짜리 칠했을 경우에 차광 그 광보다 이게 더 세요. 그러니까 광량이 부족하진 않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차광망 53% 씌우면은 도장하지 않느냐? 맞죠? 근데 그건 도장 그러면 이걸 안 씌웠을 때 도장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강원도 행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군센터 직원이 공부를 많이 하고 저희 조언을 얻어서 차열망이라고 해서 두 가지 차열망을 하거나 차광망을 씌우는 보조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 양반들이 차광망하고 차열망을 씌우더니 나보고 도장했다는 거야. 그러면 도장했냐 안 했냐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다 했어야죠. 차광망을 씌우지 않은 곳과 차광망을 씌운 곳을 비교해야 되죠. 그럼 얘가 차광망을 씌우지 않은 곳이 덜 도장했으면 맞는데 차광망 씌우는 데가 그러니까 다 차광망 씌워놓고 도장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요 광량으로 봤을 때는 이 430W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 온도가 34, 5도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온도란 말이야 아직도. 예. 아직 요때는 아니겠다. 요때는 4월달만 해도 내부 온도가 27, 8도 됐겠네 아직까지는 요때는. 그래도 왜냐면 외부 온도가 아직 차갑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물 이외에 이제 작물 관리는 장기 재배 및 억제 재배에 정식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잎을 우리가 무성하게 만들려고 해요. 무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무성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차광을 해야 되겠죠. 차광을 해야 되고 또 차광하고 뿌리도 만들어야 될 거야. 뿌리 하려면 뭐 해야 돼? 물은 건조하게 만들어서 뿌리 근권을 좀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근권을 건조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진폭을 크게 만들어 갖고 우리가 내부를 뿌리 발달 유도해야 되고요. 잎이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식 초기에는 잎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7, 8월 달에 엄청 노력을 해요. 잎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서 만약에 잎을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온도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잎이 작아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화방을 가가없이 날린다. 잎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화방을 치우는 것도 작물 관리예요. 우리가 온실을 갖다가 에어컨 달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법이 바로 화방을 날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는 보통 우리가 적접 엽수를 갖다가 제곱미터당 50에서 60매라고 하면은 3태폭에 있었을 때 20에서 30매라고 하는데요. 20에서 30매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저희가 했어요. 왜 상황이 다를까? 축구가 6m인 온실하고 축구가 3m 온실은 다르겠죠. 이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엽수를 좀 많이 놓고 가기 때문에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바닥 깔리면 안 돼요. 다리가. 바닥 깔리면 다 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척과량을 적게 한다는 것은 척과량과 적정 평균은 반비례함으로 온도를 낮출 수 없을 때는 척과량을 줄여야 된다. 척과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척과수 줄인다는 게 뭐예요? 화방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잎이 작아지면. 우리 장마 이후에 여름에 종합관리, 온실 종합관리 보게 되면 차광제를 도포하고 차광 커트를 사용하고 가습을 하고 엽수를 증대하고 관수량을 늦게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준다? 소량 다회 전술을 쓰죠. 요거는 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차광제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 열을 한번 커팅하기도 하고요. 차광 커튼을 쓰게 되면 여기서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가습을 하고 염량을 넣기 해서 우리가 여분을 갖다가 23도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분을 외부 온도가 30도라고 해도 여분 23도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 광을 한번 잘라주게 되면은 잎이 닿는 여기서 한번 줄어들고 여기서 한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습도를 올리게 되면은 여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23도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온도고요. 우리가 외부 온도가 20, 30도이면은 여보는 한 26, 7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된 온실이에요. 이것들은.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 항상. 예. 우리가 최대한 여보를 떨어뜨려 간다. 여보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광이다. 예. 차광 도포제가요. 예. 무슨 적외선 영역은 더 반사시키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마데크로코를 좀 알고 있는데 레드 퓨즈가로 레드 히트가 있는데 그 레드 히트가 레드 솔이 있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레드 솔인가 그게 더 고급인데 레드 히트가 보다 레드 히트가 더 고급인데 레드 히트 같은 경우는 뭐
적외선 영역을 더 차광을 많이 시키고 가시광은 덜 차광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능성이 있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보다 차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전체 에너지량을 줄여주는 게 좋다. 왜냐면은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똑같이 들어오면은 와트 수가 같으면 증산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광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늦여름하고 초가을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늦여름의 특징은 오전에 아침이 내려간다는 거죠. 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낮도는 여전히 높고 일교차가 매우 크고 그다음 태풍에 주의해야 되고 또면은 이게 이제 볼게요. 와트 수가 있는데 광이 지금 어때요? 초과할 때 광량이 아직도 1000와트가 들어오죠. 1000와트가. 그 다음에 내부 온도를 볼게요. 외부의 온도와 내부 온도를 보게 되면 외부 온도가 지금 현재 아직도 밤에 20도가 넘어간 상태가 돼요. 아직도 9월 초까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뜨겁다는 거. 대신에 뭐가 생겨요? 일교차가 커진 시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RTR 값이라고 해서 요거를 저희가 보내드리긴 하겠지만요. 뭐 일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고 오전에 이슬 주의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 냉각기에서 생장점 장애가 좀 있다는 뭐냐면은 8월 말 9월 초가 되면은 스크린을 치기 시작해야 돼요. 초저녁에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스크린을 치고 창을 열어놔요. 그 스크린을 친다는 얘기는 스크린을 뭐 한 닫히는 게 아니라 한 80% 닫은 80% 닫은 상태에서 창을 열어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온도와 커튼을 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요 현저히 요 시기에는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광량이 100W 이하로 떨어지면은 스크린을 치고 온도는 18도 이하로 안 떨어질 때까지 문을 다 열어놓죠.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문이 다 열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커튼은 밤새도록 80%는 닫혀 있죠, 이것들이요. 이거는 우리가 복사 냉각을 요때 주의해야 돼요. 복사 냉각이 발생하게 되면은 생장점에 팁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팁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광 커튼을 일찍 친다는 거. 보통 100W 미만에서. 그다음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이시를 높이는 시기 뭐예요? 우리가 약광기를 대비해서 아직 광은 좋지만 약광기를 대비해서 서서히 금권 이시를 높이는 시기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요. 늦여름에 그리고 엽수를 줄여가고 하엽을 제거하고 뭐 수압이 있는 작물은 초대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어린 작물 초대가 너무 강해지는 걸 방지하고 왜 초대가 강해지는 걸 방지할까요? 초대가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9월달에 이제 진짜 가을이죠. 광량이 감소하고 외기 온도는 충분한 아주 좋은 계절이죠. 온도 변화가 크죠. 아주 이때 목적은 주로 뭐예요? 일교차가 적게 하는 게 우리가 주요 표기 환경 관리거든요. 습도 조건은 비교적 양호하고 그러면은 잠깐만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었네. 자 볼게요. 7월 말 8월 중순이잖아요. 근거 온도 볼게요. 요게 이렇게 할게요. 30도가 넘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30도가 넘어가도 버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8도, 30도 정도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이것들요. 그러면은 넘어가는 시간도 어때요? 잠깐 넘어가잖아요. 여기 요때만 넘어가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경재배에서 근권 온도가 높아서 배꼽서가 나온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결핍이 증상한다는 얘기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 원인은 아니라는 거, 부원인이라는 거죠. 부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근권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공기중 습도를 올리거나 차광을 해서 배꼽성화나 이런 거 막는 거는 우리가 그게 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광을 하고 습도를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이제 방송에서 보면은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근권 온도가 높아서 배꼽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 보면 그렇잖아요. 데이터로 얘기해야지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언 온도를 찍어보잖아요. 그거 표면 온도라는 얘기죠. 표면 온도 높아요. 물은 우리가 배지가 20리터짜리인데 그 안에 온도는 그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처럼.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광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광량을 높이도록 한다는 거는 우리가 과일 이파리를 좀 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점점 줄여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 깊어질수록 주야온도 편집으로 편차가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침에 온도가 안 올라가요. 봄하고 똑같아요. 야간 온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때만 해도 광이 아직 괜찮아요. 왜냐면 온도를 15도, 16도 이상 놓는 게 내가
겨울철에 13도 눈사매를 하더라도 9월달 같은 경우는 10월달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15도, 18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난방을 하는 게 적수로 하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 다음에 야온이 낮았다 아침에 늦게 올라가면 결로가 생기는 거고 난방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외부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충 방제를 한다고 하면은 겨울에 잘 버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때까지만 해도 문을 열어놓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토마토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이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의 약재 방제를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오인 더해요? 오이 2번, 토마토 2번 한다고 놀라지 마시고 오이는 3번, 4번 해야 돼요. 예. 수경 재배는 광해의 경우에 따라 배지 함수를 점점 낮춰간다 시계. 오해하시는데 또 우리 8월에 정기 가잖아요. 그러면 네. 토마토는 이틀에 한 번씩 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10월달에서 10월 중순 들어가면 이틀에 한 번죠. 일주일에 2번. 오이는 개격일로. 예를 들어 2,000평 있잖아요. 3,000평, 2,000평 있어. 그러면 오늘 수확을 하면 안 따. 안 뿌려. 네. 수확하고 바로 뿌려. 그 다음에 여기 수확해. 수확하고 또 바로 교대로. 아, 모르시는구만. 저희 3,000평이요. 2,000평이면 반반 거의. 매일 교대로 약 뿌려. 교대로. 3,000평이면 하루에 수확 다 하던데. 아니 그러면 약. 약이요? 약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때려. 제가 교육하면서 약을 거의 안 쳐가지고. 오히려 노다 돼요? 여기가 가루에 뿌리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약을 계속 치자고 하는데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안 치는 걸 지정하시더라고요. 기사님. 미안한 거네. 저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여사님께서. 그분하고 상관없죠 왜? 근데 그분이 거의 진입을 안 왔어요? 네? 응애랑 진입을 안 왔어요? 그 가수이 정도만 있는 정도예요. 그래요? 그럼 일단은 진입을 하고 응애 안 하는 게 다행이네. 왜 가위 그리고 가위 보면은 오이에도 바이러스가 와요. 네. 예. 치자고 주장하는. 그리고 지게 요즘 가루이가 지백바람, 예? 가루가 엄청 늘더라고요. 가루이가 지백바람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오이도 영향 받죠. 이거 이상하네. 원래 그래도 오이 농사를 안 지려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약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그 약을 너무 많이 뿌린다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을철 관리 여름에 서식한 사람들은 여름에 고온 조건이 있으므로 초과된 초대가 회복되고요. 그래서 과방구 되지 않게 하고 오치면 너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예. 보면은 여름 병식하고 이제 여름 병식하고 가을로 가게 되면은 이 숨머지가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너무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제 광이 약해지고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숨머지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이도 이파리가 이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일 수확량이 떨어져요. 이파리가 예를 들어 여름에는 한 이만해야 되고 네. 가을에는 이만해야 되거든요. 갈수록 약광기로 갈수록 잎이 작아져야 되는데 잎이 커지면은 수확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토마토에서 보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줄기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뭘 줄기 보면서 주라고. 가을철 이제 가학 수확자표는 여름에 심어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제 가을 여름에 이제 봄에 심어서 이제 가을 가는 거죠. 이거 봄에 심어서 봄에 심어서 5, 6월에 심어서 가을로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착가량이 적었기 때문에 과부하염이 있고 영양제도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름 초대가 너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한낮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초대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너무 높지 않도록 천천히 떨어뜨린다는 것들이 온도가 안 올라가게. 그래서 광량이 적은 문제로 화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거. 늦가을의 특징은 일단 11월 되면 광이 부족해요. 이미 10월 중순부터 이 저겹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저겹은 3장 잎이 아니라 2장이에요. 하나 방당 10월 중순부터 2장만 달아요. 왜냐면 2장 달면은 2장 단 이파리가 아래쪽 가면 그때가 11월 초가 돼요. 그럼 그때 저ገብ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이파리를 많이 안 갖고 간다는 것들.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크고 외부 습조건 비율 양호하며 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이 멈추죠. 이제 11월 되면 추워서 이제 벌레가 들어오지 않죠. 내부의 해충들만 발생하기 시작하죠. 수확량이 높이고 이틀 방지해서 아침 가온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확량을 높이려고 하면은 아침에 난방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1월만 해도 아직 난방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할만해요. 그때만 해도. 예. 그리고 우리가 천창에 이슬을 만들어서 이제 박았고요. 이제 천창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결로가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과실에 이슬이 생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투명한 스크린을 또 얘기를 할 때 피복제 잇은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1분 떨어져요. 그럼 내가
알루미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알루미늄 커튼을 차광 스크린을 열어놓고 그 안에 투명한 스크린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문을 뭘로 막을 수가 있냐? 투명한 스크린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특히 저쪽 경상도 상주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물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내가 스크린을 닫어 열지 마. 그러면은 스크린이 두 장 다 알루미늄이에요. 예, 그럼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고 어떻게 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안 열면은 광이 안 들어오고 나침반 다 버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열긴 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거리 피해가 오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 온실을 비교적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비교적. 여기 말고 3년짜리 유대팜이 두 개 다 알루미늄 같던데. 그래요? 확인을 다시. 누가 그렇게 했지? 그러면 하여튼 농사가 그것도 우정하면 돼 있는데 아무튼 불리한 점이 있다는 거 이런 전략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은 열지 마. 언제까지? 마를 때까지 열지 마. 환경에서 완전히 나릴 때까지 열지 마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커튼 전략을 그런 거 짠다는 거죠. 물 떨어질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입술을 계속 줄이고 척과량을 줄이고 두 개 달거든요. 과일을. 이파리를 두 장만 달지만 과일을 두 개만 달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다른 분들이 엄청 손해를 많이 봤어요. 또 광이 그나마 또 없었잖아요. 두 개를 달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실게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는 어떻게 달까요? 보통 봄에는 3개 달고 하나를 제거해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맑은 날 지속되면 다 달면 안 되고. 근데 가을철 같은 경우는 2개 달고 하나를 제거해요. 보통 2마디 달고 하나 제거하고 2마디 달고 하나 제거하고. 그래서 과일 수를 줄인다는 거 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초대할 때는 어린이잎 적용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어린이잎을 따라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해충이 없으므로 철저히 해충화되고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씨에 따른 종합관리. 이거는 총괄이에요. 흐린 날은 이건 봄이고 여름은 똑같다는 거. 사계절에는. 흐린 날은 광합성과 호흡이 균형이 기준으로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든 낮춘다는 거. 그다음 흐리면 증산이 적어도 우리가 뿌리가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흐린 날이 계속되면 뿌리 기능이 저하야 되므로 그래서 맑은 날에 이제 그 뿌리가 기능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요. 우리가 근권을 건조하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안 주면 되고 증산을 촉진하면 어떻게 할까요? 환기를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흐린 날 우리가 이제 흐린 날 겨울철에요. 어떻게 하느냐? 환기 안 시키면 안 돼요. 흐린 날 차라리 겨울철에 낮에는 환기 안 시켜도 돼요. 증산을 하니까. 근데 흐린 날 맑은 흐린 날 겨울철 낮에는 우리가 난방을 좀 하고 환기를 시켜야 돼. 왜 그러냐? 바로 뿌리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뿌리가 잘못하면 기능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것들을. 네, 계속 습을 날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흐린 날 관리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체감성 높이고 피복제 세척하고 유도펜을 적극 사용하고 유도펜은 왜 그럴까요? 흐린 날은 문을 잘 안 열잖아요. 겨울철에는. 그리고 환기온도를 낮춰서 환기를 많이 하고 뭐 저격하고 엽수 줄이고 삭과수를 줄이고 관수를 줄이고 근거를 건조하게 하고 공급 이시를 높이고 보통 2.5에 3.0 주라고 하면 보통 3.0으로 가죠. 오이 같은 경우는 이시가 얼마일까요? 오이도 높아요. 2.0에서 2.5 사이가 적정 이시예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경청 센서가 보통 생장점 보호돼 있거든요. 상부보다 하부가 더 습하겠죠. 그러니까 하엽을 더 많이 적어야 돼요.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증산 속도가 빨라서 이제 기능이 최대화되죠. 광합성과 호흡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또 온도를 더 높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또 온도 및 습도의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 맑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온도가 확 올라갈 테고요. 환기를 많이 시키니까 습도가 밤에는 요즘 같은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밤에는 문을 닫고 낮에는 열어놓으니까 습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규정에 깨져서 작물을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은 아까 이 삼각형이 나오고 됐잖아요. 이 삼각형이 나오고 이거 과일로 양분을 다 보내고 뿌리와 잎으로 양분이 가지 않아요. 그때는. 맑은 날은 우리가 차광 저격도의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8월 달에는 안 그러는데 12월 1월 달 심은 사람들은 하엽을 많이 따주라고 해요. 왜냐면은 아래쪽에서 과일 갑자기 햇집에 따라서 증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일의 배꼽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이는 쉬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잎을 따주라고 하고요. 유도패는 가급적 가져가지 않고 야간 온도를 조금 높여 관리하면 뭘까요? 야간 온도를 높이면은 키가 빨리 크고 마디가 빨리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주요 온도 편차가 클 거에는 일출이
이슬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관리하고 낮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고 고온기에 엽수를 늘려 그늘을 만들고 척화수를 늘리고. 저희 지금 여름철 맑은 날 유동팬을 가급적 가져와. 아 유도팬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유도팬 늘 필요 없어요. 아 그냥 불압감성. 이거 돌리고 해서 이게 큰 효과도 없고 전기요금만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창 여는 순간에 유동팬 효과는 없어요. 예. 그다음 척화수를 늘리고 뭐 약액존으로 칼슘과 K 비중을 높여 칼슘 부족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게 중요하죠. 저희 차광이 중요하죠. 그다음 소량 다회와 들독에 금권 수분의 변화를 작게 하고 금권 수분하면 조금 높게 관리하고 영양 공급 이시를 낮춘다. 그리고 여기 되면은 함수량도 있지만 배액을 늘려요. 배액을 늘려갖고 우리가 금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해요. 여기서 마치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오후에 또 다시 하는 걸로.